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는 지난 2015년부터 마크 로스코전,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전,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굵직한 전시회들을 주관했습니다. 전시마다 적게는 9곳, 많게는 20곳 넘는 기업들이 협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이듬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남편을 보고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2년 반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연 전시 분야의 통상적인 계약처럼 협찬금을 내면 홍보물에 광고를 내주고 입장권을 제공하는 형식이었으며 협상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명 등 남편 지위와 상관없이 협찬 기업과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협찬 기업 중 한 곳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됐지만 협찬과 상관없이 정당한 수사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와 협찬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도 불러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2차례 서면 조사만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 발인이라고 반드시 출석 조사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확인할 부분을 망라해 서면 조사했고 충실한 답변을 받아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른 강제 수사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그러면 법조팀 손구민 기자에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구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당시 윤석열 지검장을 보고 아내 회사에 협찬금을 보냈다는 의혹인데 보면은 마치 구조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근데 왜 검찰의 처분은 달랐던 겁니까? 네,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돈을 받았다. 이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대가성 여부를 두고선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검찰 수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일부 협찬 기업들, 삼성 계열사나 대한항공 등 그런 회사들은 당시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였고요. 협찬사 중 한 곳은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수사는 수사였고 협찬은 협찬이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랑 비교가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이 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이거는 대가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2015년에 받았었죠. 최근 법원은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돈을 줄 만한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두 사건에서 모두 따져봤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카카오톡 대화에선 성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장학금 얘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대화 내용이 오갔고요. 이런 내용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아버지만 보고 돈을 줬다. 이렇게 본 반면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은 정당하고 공식적인 계약을 따라서 광고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봤습니다. 물론 여전히 찜찜한 점은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분석도 없었습니다. 피고발인이자 협찬을 받은 기업 대표인데 적어도 이재명, 조국 등 다른 수사와의 강도에 있어서는 공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구민 기자였습니다.